몇 달 전부터는 내가 자고 있는 방에 누군가 직접 들어와서 내 속옷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1년도 더 전부터, 아니 2년 전부터 한 번씩 어딘가로 갔을 때 나에게 밖에서 제조한 커피 등의 최음제 그런 종류의 약품을 타서 몰래 먹이다가 그런 걸로 내가 도망가질 않자. 그런 걸 마시고서도 도망가질 않자. 그런 걸 마시고서 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아무 남자나 그냥 보기만 하면 달려들고 싶어하는 그런 스토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말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라서 그런 약만 먹여도 남편이 아닌 새 남자가 생각이 나서 새 남자를 찾고 싶어서 도망갈 것이라 생각하고 수없이 그런 걸 먹이려고 시도하고 집으로 배달되는 물이라든가 음료수 그러다가 시판되는 과자 등등 과자, 젤리, 요거트, 우유 등등 거의 모든 음식에 그리고 배달 음식까지 떡볶이 이런 것들은 배달 음식들에도 매우 자주 약을 타서 배달하고는 했었다. 배달해 오고 지금도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먹기만 하면 덥고 그래서 아이를 보기도 힘들고 집안일을 하기도 몸이 막 더워져서 원래는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몸이 막 더워져서 아이를 보기도 힘들고 집안일을 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마셔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봐서 이상하다 싶으면 안 먹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배달되는 화장지를 그런 것으로 배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화장지로 소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고 나면 그 부위를 닦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다가 계속 쓰다 보면 따가워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런 식이 되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휴지도 대충 쓰고 살에 거의 안 닿게 막 그렇게 쓰고 했더니 이제부터는 생리대를 그런 것으로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생리대도 그런 약품에 오염된 생리대를 보내오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생리대도 그런 것밖에 없고 어딜 지나가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딜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편의점의 생리대도 그런 식이었다. 아이랑 남편과 어딜 가게 되면 동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준비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편의점주와 배달 음식 그런 거를 제공하는 업주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길래 그런 생리대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힘들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프거나 한 번은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거의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누운 채로 아이에게 밥을 주고 그랬는데도 그런 생리대를 계속해서 보내와서 그때랑 또 조금 다른 성분인지 이번에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체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어서 집에 있는 안 입는 옷가지 등
우리 아이 작아진 옷 같은 것을 잘라서 생리대 대신 쓰곤 했었다. 그래서 그런 천들을 그자들이 잠들기만 해도 우리 집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집 키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안방 열쇠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천들을 잘라서 쓰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옷들을 약품으로 오염시켜 놨는데 약품에 오염 안 됐을 법한 천을 브래지어 안에 넣고 잠든 적이 있는데 잠든 사이 안방에 들어와 그 안에 있는 천에 약품을 뿌려놓고 가서 그 천을 했을 때 그런 오염된 생리대 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아 밤새 와서 뿌려놓고 갔구나 했던 걸 알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리대로 하고 있는 내 속옷 안에 있는 그 천에까지 뿌리고 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뿌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체험제 성분 때문에 내가 새 남자를 찾아서 도망을 갈 것이라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아직도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런 약을 먹여서 소용이 없다는 걸 믿지 않는지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아이가 한 말로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집게로 옷을 벌려서 약을 뿌렸어. 집게로 아저씨가 약을 뿌렸어. 라고 우리 아이가 말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자도 우리 집 안방 열쇠까지 갖고 있으니 소용이 없고 남편과 결혼한 이 집 자체가 그들이 준비해 놓았던 집이라서 곳곳에 보이지 않는 CCTV가 있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짖는 표정까지도 그들이 알아차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그들이 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해오다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어느 날은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일어났는데 그날 감기에 걸려서 아픈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 새벽에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내가 깨서 성추행 당한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안방 화장실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이에게 말한 것 같았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갈 수 없어서 이대로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안방 안쪽에 고리를 달아서 걸어버리면 자물쇠를 걸어버리면 못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안방까지 들어온 일을 막고 우리 아이랑 나랑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자겠다고 누워버린 날 너무 불안했지만 그러다 잠들었는데 그날 또 그 하루 새벽에 일어나 보니 또 속옷에 약품을 뿌려놓고 갔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그러나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안 사실인데 어제 안방에서 에어컨을 좀 강하게 틀었다가 그런 약품이 그 안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증상이 그 약품에 노출됐을 때와 똑같이 입이 마르고 가래가 생기고 체온이 높아지고 그런 식의 증상이 생겨서 얼른 끄고 환기를 시켰다. 아마도 거실과 방 에어컨이 모두 그런 약품으로 오염된 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발달센터 에어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 전부터 다시 발달센터를 다니게 됐고
전에 다니던 선생님이 좋아서 그곳으로 다시 다니게 됐는데 거기 간 첫날부터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서 감기에 걸렸던 아이가 더 심해지다가 기관지염에 걸린 일이 있었다. 저번 금요일에 며칠 전에 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마치고 상담하러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앉자마자 방이 추운 걸로 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은 것 같았는데 입이 마르고 가래가 생기면서 매우 불편했다. 숨쉬기가 불편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반팔 반바지 차림이라 매우 추워 보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선생님과도 접촉을 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년 어느 날인가는 우리 아이가 최근 받은 검사 결과에서는 의사가 아무래도 검사 결과를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자폐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아이가 자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사는 발달 지연이라고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는 자폐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자폐 특성을 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하니까 자폐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폐의 범위가 넓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아니다 라고만 대답을 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는 자폐인데 그래서 작년까지 기저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음료수를 하나 마셨나? 그런데 그 음료수에 또 체험제 성분이 들어있었나 보다. 그걸 마시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가는데 아이가 기저귀를 벗은 후에 몸을 막 돌리면서 매우 불편해 몸을 피하고 그러는 게 보였다. 그게 그자들이 아이에게만 들리게 엄마가 너 기저귀 벗은 데를 만지고 이럴지도 모르니 피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았다. 너희 엄마가 이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약을 먹었다고 아이가 벗은 몸을 보고 게다가 기저귀를 한 아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우리를 내쫓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그런 채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다 어느 날인가 아이를 재우려고 앉았는데 다른 날에는 항상 방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거실에 있었고 혼자서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 옆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유리 먹어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 그자들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그런 말을 시킨 것이다. 내가 우리 아이가 귀엽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귀엽다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성적인 걸로 보이는지 알 수 없다가 예전 일이 떠오른 게 내가 아직 사이코패스로 알려져 있던 2012년까지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 만나던 남자와 둘이 있을 때 그 남자의 성기를 귀엽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집에 CCTV를 달아서 감시하다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유출을 시켰고 그래서 내가 귀엽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거는 성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일 귀엽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변태로 봐서 아이한테 그런 말을 시키면 그러면 그런 약을 먹이고 아이한테 그런 말을 시키면 아이를 추행하고
뭐 그런 상태로 새 남자를 찾아 떠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상태로 아이를 데리고 떠나길 바래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이후로 해보게 되었다.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런 소아성애자도 전혀 아니지만 자기 아들에게 그런 괴물도 아니라는 그런 거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가지고 성적인 대상처럼 재울 때 많이 여러 번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에 화나서 도망가게 시키려고 그런 적도 아주 여러 번이다. 그렇다.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리니까 어딘가에 놀러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런 데를 같이 가서 즐거운 얼굴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살아왔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집 바깥에서도 맛있는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약품이 든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